예,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결손금이 발생이 되면 차기 이후 10년간 공제가 되죠. 2월 공제가 되게 됩니다. 2월 공제되는 부분을 우리는 2월 결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결손금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에서 2월 결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관리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소급해서 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소급 공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상의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소급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정확하게 신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한 법인입니다. 자, 우리가 결손금이 발생이 되면, 자, 이렇게 소급 신청을 하면 소급 공제 적용된 부분은 2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않으면 2월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2월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인 요건을 잘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급세액과 한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급세액은 직전 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연도 과세 표준에서 당해 연도에 소급 공제 받고자 하는 결손금을 차감해서 직전 연도 법인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 금액을 환급을 해주는데요.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직전 연도 법인세 과세 표준 곱하기 직전 연도 사업연도에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차감하기를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 한도 규정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 납부한 세액입니다. 그죠?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해 연도 결손금으로 소급 공제 받고자 하는 결손금, 요 부분을 찾는 게 실질적으로 금액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액 확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계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지방세법에서도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 요건을 보면 동일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라 환급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인세법에서 신청을 하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내국 법인이어야 되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국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걸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요 문구에서 내용을 보면 우리 법인세법의 결손금 소급 공제 대상은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적용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없지만 중소기업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서 소급공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국법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중소기업밖에 없죠. 그죠? 신청을 하고 직전 당해 연도 지방소득세 정확하게 신고를 했었고, 환급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정확하게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된 걸로 봅니다. 자, 지방세법에 따른 소급 공제 환급 신청에서 환급세액은 공제세액이 나오는데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이건 법인세법의 규정과 동일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정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에서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으로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에 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공제 감면세액이 제로죠. 제로기 때문에 산출세액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법인세법에서 환급받은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 결손금으로 환급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법 규정으로 보면. 왜냐하면 공제감면세액이 지방세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금액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 결손금 소급 공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12페이지에 결손금 소급 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2억 5천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소급 공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시면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하고 2억 초과인 경우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의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세액 계산 신고서에 보시면 소급 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이 신청서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결손금 소급 결손금액은 당해연도 결손금액은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과세 표준 3억이고요. 자, 산출세액 자동으로 4천만 원 계산되어 있을 거고 공제 감면세액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면 환급 신청 금액 얼마로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2억 5천이 결손금이고 직전연도 과표가 3억이기 때문에 2억 5천 전액을 공제하더라도 환급 신청 금액은 2,500만 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죠? 2,500만 원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다라고 하면 이대로 마감하시면 되겠지만 이대로 마감하면 문제는 뭐냐면 결손금 부분은 소급공제 적용받는 부분은 소멸이 되지만 적용 못 받는 부분은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2월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누락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급공제 받을 결손 금액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소급공제 받을 결손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 표준 금액 마이너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 분의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 감면세액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제 감면세액 1,500만 원이 소급 공제한 이후에 산출세액이 되도록 과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1,50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려면 과세 표준은 1억 5천입니다. 그죠? 2억 원까지 10%니까 1억 5천이 되는 과표, 3억 원에서 1억 5천이 되려면 소급 공제는 1억 5천만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1억 5천 공제하면 2,500만 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억 5천 중에 1억 5천은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을 하고요. 나머지 1억 원은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소급 공제 받을 결손 금액을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환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결손금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되겠죠. 관리는 당해 연도에는 원칙적으로는 관리할 서식은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나중에 오류가 방지하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신고 보숙 서류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보면 2월 결손금 관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죠? 2월 결손금 관리하는 서식에다가 자, 2018년 12월 31일 날 결손금액 2억 5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 소급 공제 1억 원 신청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18년도 결손금에 대한 부분이 19년도에 2월 공제되는 부분과 소급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보면 우리 결손금 소득공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26번에 결손금 소득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에서 여로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로 표시해야 결손금 소득공제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인세 전자신고 시에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제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416페이지에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환급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방소득세 파트 부분에서 법인 지방소득세 쪽에 보시면 소득공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급신청서를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소득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의 데이터를 반영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눌러서 반영을 하시면 소득공제 법인세 환급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마감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150만 원이 공제감면세액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차감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법인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공제 감면된 법인 지방소득세 내용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제로가 되면서 환급 신청 금액은 그러니까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죠? 요런 좀 실무적으로 지방소득세하고 우리 법인세 쪽의 환급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18페이지에 법인 중간예납 신고서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법인 중간예납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3월달 법인세 신고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매년 8월달에 중간예납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간략하게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고요. 6개월 초과하는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거나 아니면 가결산 방법에 의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예납 신고는 8월 달에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중간예납 계산서 작성할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법인조정에서 과표 및 세액 계산 부분에 세액 계산 신고서에 보시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납부 계산서에 보면 직전 연도 기준과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가결산에 의해서 신고하는 부분이고요. 직전 연도 기준은 작년에 법인세 신고하고 납부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 420페이지에 직전 사업연도 월수 부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월수 부분인데 하단 부분, 우리 프로그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직전 사업연도 월수는 직전 사업연도가 신규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수정해서 새로 불러오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직전 사업연도가 신규, 즉 당해 연도가 2기 사업자일 때는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반드시 수정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사례가 직전 연도 사업연도 월수가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에 개업한 회사라고 하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이죠. 6개월로 수정을 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2,400이라는 숫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자, 12개월일 때는 1,235만 원이었는데 이게 6개월로 되게 되면 숫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 직전 연도 기준으로 하실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422페이지에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입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과세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공제 감면 쪽에 가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합계표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는데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면 우리 법인 조정에서 공제감면세액에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있죠. 여기에 반영되어 있던 세액 공제 감면과 관련되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적용받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금액,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은 농특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합계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두대간에 대한 회사 내용으로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세 여부를 일일이 다 모든 세액 공제나 감면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농특세 그러니까 과세 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를 작성함으로써 오류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락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합계표에 금액이 있다면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금액이 반영이 될 거고요. 반영된 내용을 저장하신 다음에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22페이지에 보시면 납부 의무자 말씀드렸고요. 과세 표준은 감면 세액입니다. 세율은 20%고요. 신고 납부는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 신고 납부할 때, 즉 본세라고 하면 법인세가 되겠죠.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합니다. 중간예납 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본세도 분납을 하는 경우에 본세가 분납이 될 때는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본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분납 못하는 경우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500만 원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농어촌 특별세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세액 공제 감면이 적용됐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8년 귀속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한 법인세 신고 실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